안녕하세요. 엔초비TV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선이 드디어 바이든의 승리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에 불복하며 각종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이끌고 있어 변수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설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서 대선 결과가 부정선거로 얼룩지며 뒤집어지지 않는 한은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의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제거되며 미국 증시도 연일 훈풍인데요. 오늘은 이런 바이든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대응해야 할지, 또 흔히 말하는 친환경, 친중국 관련 종목들이 실제로 수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적 짧고 가볍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이든도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 후보였는데 마침내 대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무조건 틀리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분명 트럼프가 역대 가장 독특한 대통령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최소한 트럼프 이전에 가장 다시 평균적인 미국 대통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내에서도 흔히 대선 테마주라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대선 후보자와 혈연, 지연으로 엮인 사람 혹은 기업과 관련된 종목이 있으며, 두 번째가 바로 대선 후보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확실히 이렇게 혈연, 지연보다는 후보의 정책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듯 합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에 바이든 정책이라 검색을 하면 여러 개가 나오지만 이렇게 두 가지 내용도 바로 조회가 됩니다. 바로 첫 번째로 친환경 정책과 친중국 성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기사가 모두 이를 증시와 연관짓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 후에 이들 테마가 강세일지가 궁금하네요. 특정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대선 이후 증시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 당선 시에는 나스닥 기술주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며, 바이든 당선 시에는 전통적인 산업군이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우선 다우산업지수를 먼저 보면 대선 직전 불확실성에 폭락했던 지수가 대선 이후에는 다시금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과 민주당이 우세할 시에 IT 공룡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규제 및 과세 등으로 나스닥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던 언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우산업지수보다 나스닥이 더 큰 상승을 보이는 최근 흐름입니다. 미국 하원과 달리 상원은 다시 공화당이 우세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블루 웨이브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원에서의 바이든 견제가 가능해진 점도 물론 영향을 미친 듯 합니다. 이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었던 점은, 아무리 대선이라 해서 섣불리 자신의 투자 기조를 언론이나 커뮤니티 분위기에 따라 바꿔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바이든이 역전할 것 같아 자신의 포트 구성과 전략을 이런 기술주들을 배제한 전통적인 배당주 위주로 급히 개편해버렸다면 지금까지는 분명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선 이후 중국과 홍콩,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증시가 유럽 증시와 함께 보시는 것처럼 상승 물결을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이 또한 특정 테마와 이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 인한 훈풍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또 최근 다시 확산세가 심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이에 따라서 이 흐름은 언제든지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어 정말로 친환경, 친중국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개별 종목 몇 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선 전부터 바이든 친환경 정책의 대표 수혜주로 불려온 테슬라입니다. 명실상부 전기차 종목의 대장주인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잠잠한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선 직전 발표했던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말이죠. 테슬라라는 종목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무게감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주가와는 별개로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흔들림 없이 현재의 잠잠함에 불안해하거나 실망해할 필요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중국 전기차 삼형제 중 맏형격인 니오입니다. 전기차라는 친환경 테마에 중국 기업이라는 친중국 테마까지 겹치는 종목으로 역시나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니오를 6, 7달러 때부터 열심히 소개해드렸듯이 니오는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선 이슈가 더욱 주가 상승에 탄력을 주는 것이라 보아야겠습니다. 니오는 단순히 급등주로만 취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이제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삼형제 중 두 번째인 리샹오토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역시나 친환경 그리고 중국 관련 테마로 요 며칠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니오보다는 흐름이 약하긴 하지만 리샹오토 역시 최근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성장 및 내수 시장 확대로 인해 차량 판매량 및 인도량이 급상승 중인 기업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샤오펑입니다. 가장 최근에 상장한 기업인 만큼 차트 또한 가장 가파르게 급상승하였습니다. 샤오펑도 앞서 두 기업처럼 테마에 부합하면서도 실적이 뒷받침되기에 큰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가장 급하고 크게 상승한 만큼 역시나 가장 주의해야 할 종목임에도 분명합니다. 저는 니오가 한참 이렇게 갭상승하던 시점 조정이 올 것을 말씀드리고 니오의 수익을 실현했음을 공유드렸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다우나 나스닥 등 각종 증시 지수부터 미국의 테슬라부터 중국의 샤오펑까지 개별 종목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결국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곳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 우리는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할지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흔들리면 안 되는 메인 전략으로는 원칙과 소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테마는 시간에 따라 지나가기 마련인 일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주식시장에 100%란 없습니다. 바이든이 된다면 폭락한다던 나스닥도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종목이든 실적과 펀더멘탈이 뒷받침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투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여전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분산 투자 또는 현금화 전략 등으로 최대한의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몇 년에 한 번 오는 이런 대형 이벤트와 이슈를 통해 투자 기회를 모른 채 할 수 없다. 코로나 이후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는데 계좌 회복의 기회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브 전략을 통해 추가로 운영하여 테마와 이슈에 따른 단기 차익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다만 되도록이면 적은 비중으로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하시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선이 완전히 끝났다 볼 수 없으며 최근 알리바바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항상 중국 관련 종목에는 차이나 리스크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목 선택 시에는 가급적 인기, 즉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시장의 주도주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선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소 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흔들리기 쉬운 게 바로 이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시어 연말까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